고민되는 당신의 투자 저희와 함께 해 주시렵니까? 여기는 아침엔 투자고요. 저는 허잼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네. 시장 잘 가고 있어요. 오늘도. 괜찮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상승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사실 매일매일 오늘은 코스닥이 더 잘 갔다가 오늘은 코스피가 조금 더 힘이 셌다가 뭐 이러고 있는데 어제는 코스닥이 확실히 좀 좋았거든요. 그렇죠. 오늘은 코스피가 조금 더 힘이 세지만 그래도 양시장 모두 빨간불 네. 켜고 있습니다. 매일 강조드리지만 오늘의 트럼프 뉴스 약간 이런 느낌 코너를 뭐 오프닝 코너로 하나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우리만이 아니라 네. 전 세계가 전 세계가 진짜. 오늘은 또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25% 추가해서 때려버려. 이게 근데 사실 우리 한국도 철강이 워낙 지금 그렇죠. 좋지 않은 네. 상황이라 걱정이 좀 많이 되기도 하고 전 좀 재밌는 게 플라스틱 빨대를 허용하라 맞아요. 라고 종이 이야기를 빨대. 하면서 행정명령을 사인했다고 합니다. 이게 또 어떻게 이 시장에 반응을 할지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도 많지만 이 투자자분들은 하루하루가 좀 달라질 것 같아가지고 저는 걱정도 좀 많이 되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새로운 코너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희가 인도 얘기를 계속 네. 드리는데 인도 광고 살짝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기 때문에 네. 일단 말씀을 좀 계속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저희가 인도 특집 2탄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1탄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1탄 반응이 누가 나온지 기억하시죠? 우리 1탄에 백창규 팀장님께서 함께 해주셨거든요. 원래는 2부에서는 박지훈 부장님과 유튜버 강황맨님 이렇게 두 분 함께 하려고 했는데 네. 백창규 팀장님까지 같이 해가지고 세 분이 네. 정말 현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인도 투자 궁금하신 분들께 저희가 선물 같은 방송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창규 부장님 같은 경우는 진짜 그 인도에 직접 오래 생활을 또 네. 해보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생생한 정보 또 박지훈 부장님도 그렇고 지금 가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현지에 가 계십니다. 인도 기업들 얘기 들으러 네. 싱가포르인가요? 싱가포르에 지금 인도 관련 세미나에 그러니까요. 참석을 네. 지금 하신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파악이 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왜냐면 저를 안 데리고 와서 그 정도까지밖에 몰라. 그리고 비공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직 저희한테도 네. 지금 공개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금요일에 네. 생생하게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새로 시작하는 코너 있다고 했는데 뭐예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던 TV 예능 미녀들의 수다 너무 옛날인가? 옛날이긴 한데 네. 저희는 PB들의 수다를 네.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이렇게 좀 싸움을 붙이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의견들 그리고 투자 전략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수다 나누면서 편안하게 풍성하게. 네. 이해도 쉽게 쏙쏙 저희가 전달을 해드리는 시간을 준비를 했으니까요. 각 센터에서 그리고 또 PB가 바라보는 한 주간의 이슈는 어땠는지 여러분의 투자 전략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PB들의 수다 그 첫 번째 시간 초대 손님은 누군가요? 저희가 네. 첫 번째 시간이다 보니까 일단 익숙하지만 굉장히 실력자 두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써요. 일단 네.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시죠. 차진혁 부장님,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네. 차진혁 부장님부터 인사를 좀 나누고 얼마나 살이 너무 빠졌는데? 진짜 올라갔어 처음에. 우리 첫방이랑 나중에 한번 비교샷을 저희가 준비를 좀 해드릴게요. 네네. 반쪽이 되셨습니다. 네, 좀 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살이 얼마나 빠지신 거예요? 13kg 정도 빠진 것 같아요. 야, 13kg. 네네네. 뭐 제가 알기로는 가장 그 다이어트에 좋은 거는 이별 다이어트가 가장 좋다라는 거라고 뭐 그런 느낌일까요? 뭐 열심히 일하라고. 많이 빠진 것 열심히 같습니다. 일을 하느라고. 네네네. 알겠습니다. 또 회사분들한테 어떻게 근데 제가 또 자랑을 할 게 네. 부장님의 이력이 지금 다시 좀 화제가 되고 있다고 네. 하는데 그러게요. 그 이력이 뭐 우리는 뭐 바둑을 뒀다라는 거 네네. 그리고 연극영화학과를 나왔다는 거 말고도 네네. 지금 매출 기여도가 상당하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좀 자랑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PB들이 이제 좋은 PB를 평가하는 기준이 참 많은데 네. 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고객의 자산을 얼마나 갖고 오고 얼마나 잘 운영해서 수익을 내는가 그래서 회사에 얼마나 기여를 하는가 이런 것들인데 자, 첫 직장인 삼성 그다음에 메리츠 증권에서 프랍 트레이더로 기관 자금 운영해보고 그다음에 한국투자랑 NH 이렇게 와 있는데요. 네. 그 영업을 했던 한국투자랑 삼성이랑 NH에서 이제 NH는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 기준으로는 제가 총영업 수익으로는 전사에서 제일 앞서 이야.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와. 세 개 회사 연속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 지금, 그러면은 다음에 오실 때는 메로나나 뭐 저기 씹을거리라도 좀 부탁을 좀 맛있는 거 사겠습니다. 예, 부탁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채팅창에 이제 살이 하도 많이 빠지셔서 네. 다이어트 성공하셨으니까 계좌 폭락 다이어트 아니냐? 아닙니다. 지금 아니에요. 반대예요. 그래 1등 하셨습니다. 지금. 내 살은 빠지고 수익률은 또 올라가고. 전사 매출 총액 1위이기 때문에 야. 계좌 폭락 다이어트 아니고 건강하게 그래요. 다이어트도 성공하고 일도 성공하고 지금 그러고 그러면은 계시고. 오실 때 두 손 가득 맛있는 걸 한번 들고 와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우리 고현진 부장님 인사 한번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어서 오세요.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도 좋은 소식 있더라고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자 이게 CFA 3차 응시를 지금 응시를 도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차까지 패스를 했다. 제가 알기로 이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 시험이. 이게 어떤 시험이에요? 뭘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맞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네. 이 시험이 영어로 시험을 보기도 하고 오. 3차까지 패스를 해야 또 자격이 주어지는 거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시장을 좀 더 잘 이해하고 고객님들께 좀 더 나은 조언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끝을 봐야죠. 와 멋있다. 국제 재무 분석사입니다. 분석사. 영어로? 이게 영어 시험이고 제가 알기로는 금융계의 사시입니다 이게. 이야 아무튼 멋집니다. 3차 되시면 네. 저희가 스튜디오 앞에 작게 플랜카드 하나 또 저희한테 돌리는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두 분 이렇게나 진짜 실력자분들을 모셨다. 실력자시고 바쁘시기도 네, 하고. 라는 의미로 저희가 잠깐 또 네. 분석 업데이트 해드렸고요. 좋습니다. 바로 한번 저희 코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초가 좀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과 연관지어서 센터 분위기가 어떤지 두 분께 현장 분위기가 어떤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왜냐면 작년 연말에 사실 연말은 좀 따뜻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너무 진짜 살얼음판 찬바람 쌩쌩 불고 막 이러지 않았어요? 시장 분위기도 그랬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연초 넘어서는 글로벌적으로도 우리 시장이 나쁘지 맞아요. 않다고 얘기를 하니까 실제 센터의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제가 이제 작년 10월 달부터 3프로TV 출연하면서 맞아요. 굉장히 강조했던 게 세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판을 좀 넓게 봐야 된다. 아무래도 미국이 이제 금리가 시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저는 뭐 한결같이 연말까지 보면 금리는 천천히 내려올 거고 강달러 시대에 대비하다기보다는 달러가 내려갔을 때 어떤 자산에 투자할지에 대해서 좀 많이 트렌드를 많이 포커스 맞추는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딥시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 방송하면서 항상 얘기하지만 주식이라는 게 본질적인 거를 피해갈 수는 없어요. 저희가 자꾸 딥시크가 중국에서 나오면 답을 한국의 관련주나 미국의 관련주를 찾아. 아니 딥시크가 나왔으면 중국을 사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한결같이 작년 11월 달부터 뭐 SMIC라든가 BYD라든가 알리바바라든가 네. 뭐 이런 종목도 계속 얘기했었는데 이게 편견에 맞서지 않은 사람과 편견에 맞서는 사람의 수익률 차이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이 아무래도 낙폭과대 자산에 대한 관심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PB들은 어느 정도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 저희 고액 자산가분들은 큰 돈을 벌기보다는 자기 돈의 베타, 변동성을 줄이면서 어떻게 하면 알차게 운영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가 마지막으로는 미국의 빅테크, M7만 사서 수익 쉽게 안 날 거라고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네. 이 EPS 추정치가 성장률 자체가 둔화되기 때문에 철저한 종목 장세입니다. PB도 고객도 수익률도 PB의 매출 영업 수익도 양극화 장세예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올해는 정말 나눠지는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나눠지는 시장. 잘하는 분이잖아요. 저는 선혜 씨만 따라가도록 무슨 하겠습니다. 말이야 갑자기.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네. 살면 그냥 따라가죠. 아니 뭐 당연히 따라가야죠. 고현진 부장님 어때요? 연초의 센터 네. 분위기. 네, 저도 올해 들어서는 3프로 이제 처음 맞아요. 출연하는데요. 맞아요. 오랜만에 봬요. 네, 네. 오늘 이 방송 보시게 되면 고객님들 좀 많이 바빠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저희 센터에 상담 예약하시면 그래요. 원래 이런 말 잘 안 하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붙이니까 또 좋네요. 좋은 정보 드리도록 네. 노력할 테니까요. 잘 들어봐 주세요. 좋습니다. 네, 저희-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했는지 굉장히 요즘에 궁금해지는데 세미나도 많이 하신다고요? 그렇죠. 예, 저희 삼성동 센터에서는 뭐 도곡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장 시작 전에 시황이나 상품 관련한 세미나가 이제 거의 매일 이루어져요. 그래서 어떤 운용사 또 어떤 매니저가 시장을 잘 읽고 운용을 잘
전달을 할지 저희가 이제 대면에서 직접 설명을 듣고 현장에서 질문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연초 들어서 시장의 분위기도 굉장히 활기차지고 어떤 상품들이 더 나은 이제 수익률로 고객님들께 이제 도움을 드릴지 저희 PB들이 매 눈으로 그 메이저들을 계속 이렇게 점검하고 질문하고 있어서 연초 들어 저희 센터 분위기 아주 열기가 뜨겁습니다. 양쪽 좋습니다. 다 센터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네, 오늘 사실 네. 저희가 그 각 센터를 지금 여의도 현장으로 모신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기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이 센터 직접 가서 상담을 못 받고 있어요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댓글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오늘 실시간으로 각 센터 얼굴 두 분을 모셨으니까 상담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혜 씨 우리 첫 번째 좀 질문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요즘 저희가 참 이슈가 많았습니다. 맞아요. 뭐 차진혁 부장님이 앞서서 짚어주셨지만 연초 이후에 뭐 딥시크를 비롯해서 진짜 시장을 덮친 이슈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여러 가지 이슈들을 조금 최종 정리해서 지금까지 상황을 좀 짚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차진혁 부장님 시작해 볼까요? 네. 일단은 자료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트럼프 취임 이후와 딥시크 이후 올해 연초의 시장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트럼프 취임 이후에 무엇을 했는지를 보고 딥시크 이후에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면 좀 괜찮을 것 같아서요. 첫 번째는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매그니피센트 7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네. M7이 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뭐 정치와의 연결성을 투자에 결부시키진 않지만 아무리 민주당 정권에서 가장 많은 후원금을 냈던 애들인데 트럼프의 취임식 때 M7을 앞세웠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미국의 기술 패권에 대한 부분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는 거고 저는 여전히 강세장의 초입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은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M7을 배제하진 않을 거다. 근데 M7만 사선 수익이 나지 않을 거다. 저는 생각을 했었고요. 두 번째, 한국이 생각보다 강하잖아요. 맞아요. 제가 1월 달에 그런 얘기 했었어요. 한국이 글로벌에 제일 셀 수도 있다. 1월 달만. 2월 달, 3월 달은 또 어쩔 수 없지만 왜냐? 한국이 미국에서 중간에서의 필요한 부분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반도체라든가 이런 부분들. 최근에 삼성전자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좀 화제가 많이 되는데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뭐 나중에 시간 있으면 같이 얘기해보고 그다음에 또 하나 나왔던 게 클린 에너지는 이렇게 박살나고 있는데 전력기기하고 원전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무래도 스타게이트를 하다 보면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어야 되고 어제 같은 경우 엔비디아가 또 올라왔던 이유가 유럽에서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는데 전력기기에 대한 쇼티지는 여전히 우리의 시장과 글로벌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마지막으로 유럽과 그다음에 미국과 전체적인 방산 예산 우리나라 오늘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엄청 올라가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크게 트렌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저는 연초의 1, 2월 달의 움직임이 연간의 움직임을 좌우한다고 보는데 트럼프 취임 이후에 보시면 AI 소프트웨어 반도체, 전력기기, 로봇바이오 딱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100억 달러 이상에서 미국에서 가장 셌던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도 보면 의료 로봇이나 전력기기, 소프트웨어, 원전, 바이오, 방산, 우주국방 딱 이 정도거든요. 비슷하게 움직여요. 왜냐하면 우리가 낙수 효과를 본 나라라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트럼프 취임 이후에 일주일 동안의 움직임이고 여기에서의 움직임과 딥시크 이후의 움직임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일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력기기가 많이 빠져 있는데 저는 이럴 때가 좀 담아야 될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은 딥시크 쇼크 이후에 당일과 그 다음 날을 합쳐서 보면 뭐 크루즈나 이런 개별 주식 말고 딱 보면은 제가 이걸 되게 강조하고 싶은데 딥시크가 나왔어요. 그러면 왜 자꾸 한국과 미국에서 답을 찾냐? 가장 많이 움직였던 중국 주식 뭐지? 알리바바는 해서 그냥 따라 샀으면 되거든요. 저도 고객 포트의 상당 부분을 갖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음날 딥시크 이후에 또 보면 이게 회복 속도잖아요. 회복 속도가 어떻게 빠르냐 보면은 전력기기와 전력 관련된 부분이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최근에 재룡산업, 재룡전기가 실적이 나오면서 쇼티지가 완화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미국에서의 딥시크 쇼크 이후에 중대형주 수익률을 보면 여전히 전력기기가 최상이다. 이 얘기는 우리나라에서도 오늘 뭐 반등 나오고 있지만 뭐 LS 일렉트로닉이라든가 효성중공업 뭐 월요일 날 아침엔 투자해서 이혁진 씨가 많이 정리해주는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보시면 여전히 이런 것들이 좀 트렌디하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월 달하고 2월 달의 핵심 전략을 보면 1월 달 같은 경우에
경우에는 제가 이제 트럼프 리와이딩에 대한 소외주 그리고 미국의 M7만 가진 않을 거다. 그리고 마지막에 투자 전략이 소프트웨어랑 반도체 그다음 전력기 같이 보자라고 했는데 2월은 여전히 낙폭과대주의 순환 매장이다. 그리고 빅테크 중에서 넌텍 쪽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야 됐을 것 같고 지금 테슬라가 오픈 AI하고 그다음에 틱톡 매수 때문에 빠지고 있어요. 시장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고 지점을 상담 많이 하는 게 테슬라 왜 빠져요랑 사도 되나요?거든요. 네. 과거에도 보면 테슬라가 트위터 X를 살 때 자기 주식을 매각하면서 매수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시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이제 저는 이제 엔비디아 빠졌을 때 엔비디아 많이 샀었고 지금 이제 엔비디아 6일 동안 반등 나왔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테슬라로 스위칭하는 걸 좀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M7에서는 이제 엔비디아 테슬라 중심으로 좀 포진을 하고 그다음에 IGB 같은 소프트웨어 저는 팔란티어 되게 굉장히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팔란티어나 이런 소프트웨어들 금융, 중형주 그리고 ARKK 같은 이런 엣지 있는 플레이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중국 증시에 대해서 가장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투자는 생각보다 많이 안 해요. 저처럼 이제 어떤 장악력이 있는 PB가 강제로 끌고 가지 않는 이상 아직까지는 두려워하는데 많이 올라왔지만 여전히 룸은 남아있다. 근데 지금은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이다 정도인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11월 달에는 SMIC하고 기가 디바이스 같이 CXMT 관련된 밸류체인을 많이 말씀드렸었고 그다음에 KAB나 FXI처럼 대형 GTF를 달러로 사거나 알리바바와 항생테크 지수를 좀 많이 말씀드렸었거든요. 특히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엔트파이낸셜에 상장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 애플이 지금 중국이랑 계속 트러블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주가가 못 올라가는데 애플 쪽에서도 AR을 넣을 때 저희가 그런 생각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딥시크가 과연 미국과 유럽의 모든 나라에 AI에 탑재될 수 있을까? 안 되겠죠. 보안 때문에. 그렇죠. 중국 입장에서는 과연 챗 GPT를 애플에 넣었을 때 미국 걸 넣을까요? 안 넣을 거예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알리바바 거나 딥시크 걸 넣어야 되는데 아마 알리바바 거 넣을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탁보그룹이라고 제가 이 부분 매매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로봇주 매매 많이 관심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산업용보다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트렌드일 것 같고 특히 올해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테슬라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관점이 돼요. 휴머노이드에서는 액추에이터라는 부품이 있는데 이게 일본의 하모니라든가 그다음에 중국의 탁보그룹이 글로벌 탑티어인데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좀 매매를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국 증시는 크게 세 개 섹터로 나눠서 순환 매장을 잘 따라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바벨 전략. 그러니까 지금 주도주 중에서 전략이 조정이 있지만 이제 막 담기 시작해도 된다. 전력기기랑 조선 관련된 부분. 지금도 강했고 앞으로 치고 갈 섹터. 바이오, 로봇엔터, 유리기판. 그리고 낙폭과대주 중에서 저희가 이제 많이 눈여겨보고 있는 게 의료 AI하고 삼성전자형 반도체 장비, 화장품, 뭐 비올 같은 의료 장비 이런 것들 바벨로 좀 갖고 가면 좀 2월 달은 수익이 아직은 괜찮다. 3월 공매도 출현 전까지는 좀 더 센 장이 나오고 끝날 것 같아요. 단지 3월 장은 조금은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남아있는데 2월 말에. 앞으로의 매출 총이익률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2월 마지막까지는 좀 더 강한 장이겠지만 3월 달을 경계하면서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갖고 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철강이나 알루미늄 관세 이익이 그렇죠. 뭐 며칠 전부터 나왔고 오늘 아침에 행정명령 사인을 했고 뭐 여러 가지 뭐 자동차도 그렇고 바이오도 그렇고 반도체도 좀 더 부과할 거다 뭐 이런 멘트도 지금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올라가요. 맞아요. 이 관계는 어떻게 봐야 되죠? 이게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저희가 관세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두려워하는 거는 보편 관세예요. 상호 관세랑 보편 관세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 강세장에 대한 근거는 보편 관세 못하지 않냐라는 거거든요. 의회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것도 있고 또 하나가 트럼프가 1월 달에 시장을 지탱하게 해준 두 개의 멘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는 금리 인하를 계속 강조하겠다. 제가 첫 번째에 나와서 11월 달부터 줄창 주장하는 게 금리 두려워하시지 않아도 된다. 트럼프는 자기를 위한 정치를 하는데 자기의 부동산이 상당 부분의 자신의 자산인데 퇴임하고 나서 연임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금리를 올릴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 1기 때와 마찬가지로 금리와 환율은 천천히 내려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많고 저는 관세 정쟁은 길게 가겠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왜 됐는지가 핵심인 것 같아요. 바이든 때 주거비랑 물가가 올라서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졌다. 내가 이거를 미국 중심으로 끌어당겨서 해결하겠다라고 했는데 물가를 올려버린다? 자기의 지지 기반을 잃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물가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보편 관세 혹은 중국의 소비재에 관련된, 그러니까 그 중국의 공산품에 관련된 관세를 강하게 때리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특히 지난달에 멕시코하고 캐나다한테 액션이라는 걸 시장에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을 연이어봤을 때 제 생각에는 보편 관세가 아니라 상호 관세고 명목상으로 철강이나 이런 것들 때리는 거는 시장에서 우려하지 않아요. 근데 보편 관세를 한다. 이거는 저희가 좀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편 관세와 상호 관세 네, 그렇죠. 이거를 구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고현지 부장님으로 가볼까요? 삼성동으로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밌네요. 지점을 데리고 왔어요 지금. 네. 센터에서는 어떤 부분 또 이슈들 주목하고 계십니까? 뭐 올해도 시장이 어려울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던 것 그렇죠. 같아요. 작년 하반기에 특히 뭐 트럼프 트레이드 하면서 시장이 너무너무 어려웠고 네. 또 연말에 정치적인 이슈들이 이렇게 맞아요. 얹어지면서 네. 뭔가 이렇게 새로이 뭔가 하는 거를 굉장히 주저하게 되고 고객님들 전반적인 그런 센티먼트가 일단 지켜보자. 네. 뭘 다음에 하자. 이제 그랬는데 말씀하신 연말에는 한숨밖에 안 나죠. 정말 맞아요.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말씀하신 듯이 지금 이제 뭐 한 달밖에 안 지났지만 네. 시장이 굉장히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고 또 그 안에서 수익을 많이 내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는 그러니까 연말에는 나중에 하자. 계속 위축됐던 그런 심리들이 지금이라도 따라 들어가야 되나? 그 걱정 많이 하죠. 조금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좀 기다렸다 들어가야 네. 되는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네. 하나의 그런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좀 내용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부장님들께서 보시는 지난 한 주의 업앤다운 자산군을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이번에는 우리 고현진 부장님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미국 쪽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빅테크 위주의 큰 대형주들보다는 네. 실적 발표하면서 좀 주가가 떨어졌다든지 그런 모습을 보였던 대형주들보다 중소형주의 약진이 지난주에 조금 눈에 띄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국내 주식 중에서도 뭐 당연히 그렇겠지만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을 많이 편입하고 있는 그런 펀드라든지 랩 등의 수익률 이제 약진이 좀 돋보였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 이제 회사에서 그 운용을 해드리고 있는 모 랩 같은 경우에는 연휴 전에 설정을 해서 운용을 시작을 했는데 불과 이제 2주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요. 한 5% 정도 수익률이 이제 어제 그제 정도 이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카카오페이라든지 더존 비존, 카페24 이런 종목들이 이제 주 종목인데 시장에 어쨌든 변동성이 있는 걸 잘 방어하면서 잘 오르는 종목들을 잘 선멸해서 압축 투자했던 것들이 이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결국에 이제 연말이 너무 힘들었었다. 근데 네. 지금은 좀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었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공감이 많이 되고요. 그럼 결국 이제 지나고 나서 보면 네. 그때 진짜 부정적인 얘기만 보였고 네. 한숨밖에 안 나왔고 어두운 맞습니다. 것만 악재만 그렇죠. 가득한 것 같았던 그때 사실은 들어갔어야 됐나? 지금 생각해 보면 항상 우리가 지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어떻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용기가 많이 필요하죠. 아. 사실 그래서 뭐 일단은 이제 고객님들이 여러 가지 고민, 질문들 많이 하시는 그런 거를 그런 것 중에 하나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이제 차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마이크로하게 각각 종목들까지 같이 맞아요. 해서 매매를 해주시지만 그런 걸 다 일일이 내가 그럼 지금 삼성전자를 사야 돼, 하이닉스를 사야 돼, 그럼 지금 사는 게 나을지 한 달 뒤에 사는 게 나을지 모든 것들이 내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순간들이다 네. 보니까 직접 투자를 하시기에 참 어려운 분들, 고민이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께 좀 하나의 선택지를 계속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하고요. 좀 네네. 이따가 이제 질문들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네. 업앤다운 얘기 차진영 부장님한테 좀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일단 차진혁 부장님께서는 이슈를 쫙 한번 정리를 좋아요. 해주셨기 때문에 네. 업앤다운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실적 시즌이라는 게 가장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오는 섹터와 실적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섹터로 나눠졌다라고 보는데 조선과 전력기기가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네. 조금 막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크에 대한 저가 수준 논란 때문에 좀 빠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아까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 이제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
그리고 미국도 M7이 대체적으로 캐pex 투자는 그대로인데 굳건한데 아무래도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적에 관련된 업앤다운이 좀 컸던 것 같고요. 좀 더 마이크로하게 살펴보면 일단 한국 시장에서는 끌고 가야 되는 섹터가 명확하게 계속 보이는 것 같아요. 로봇과 바이오, 방산과 엔터 뭐 이런 것들은 순환매하면서 계속 간다라고 보고 있고, 미국은 저희가 작년보다 올해 굉장히 고전하는 섹터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이것만 사면 올랐는데 라고 하면 쉽게 매매하다가 올해 굉장히 많이 흔들림이 있거든요. 저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ETF를 통해서 간접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랩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시는 게 올해는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변동성도 크고 저희가 이런 금리의 하락기의 초입이잖아요. 물론 이제 앞으로 더 오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러면 변동성이 확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늘 5% 정도의 지수 조정을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종목으로 치면 10% 이상이 맞거든요. 실제로 엔비디아도 딥시크 이후에 하루에 16%씩 빠졌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감내할 수 있는 거 없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방송 나왔을 때 고액자산가들과 PB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는 자산을 지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PB는 무슨 종목을 사는지 맞추는 게 아니라 어느 타이밍에 사야 될지, 몇 번에 나눠서 사야 될지, 그리고 한 번 살 때 얼마를 사야 될지를 조언해 주는 PB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시장에서 방향성을 맞춰주는 사람이거든요. 타이밍은 저희가 맞출 수 없습니다. 어떤 PB, 어떤 애널리스트도 타이밍을 맞출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의문에 대한 해석은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국이 바이오가 왜 센가? 작년에 노벨상 화학상 누가 받았죠? 구글의 알파폴드가 받았잖아요. 그 얘기 우리 배웠었는데. 그 알파폴드의 내용이 뭐예요? 신약 개발을 AI가 10년 걸리고 1년을 줄여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저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신약 개발이 10년짜리가 1년이 되면 신약 개발의 횟수는 늘어나겠구나. 그러면 플랫폼 비즈니스 하는 한국 바이오가 신약 개발의 완제품을 하는 미국 바이오보다 훨씬 세지 않을까? 이런 게 방향성을 보는 투자거든요. 데이터 센터를 이렇게 많이 지으면 전력기기는 올라가겠네. 이런 거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을 잘 봐야 되는데 저희가 자꾸 투자를 A 지점에 사서 B 지점에 파는, 엔비디아를 110달러에 사서 140달러에 파는 이거에만 초점을 맞춰요. PB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고객이 어느 정도 자산의 여유가 있고 그 자산의 여유가 있는 분들한테 어떤 방향성을 어떻게 나눠서 들어갈지 이런 거를 제안해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도 투자할 때 너무 종목과 이런 부분을 보기보다는 섹터와 시장과 어떤 비중을 나눠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좀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산 여유가 크지 않아도 할 수 있지 않아요? 5만 원밖에 없는 지갑을 지금 제가 그거에 맞춰서 워렌 버핏도 그렇지만 투자의 제일 본질은 돈을 잃지 않는 거예요. 적게 벌더라도 잃지 않으면 복리의 마법 때문에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AI가 좀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빨리 차진혁 AI가 나와서 지금 너 얼마 넣을까 이렇게 좀 빨리 물어보고 바로 답변 받고 그러질 못하니까 지금 이 지점을 이렇게 모셔고 저희가 나온 거예요 지금. 그래 아까도 뭐 어떤 이런 질문 많이 받지 않으세요? 뭐 작년에 살 걸 그랬나요? 뭐 이런 얘기들 혹시 있지 않나 질문 드렸었는데 센터에서 한 주간 가장 많이 진짜 실제로 현장에서 받는 질문이 뭐가 있는지 이제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부장님부터 좀. 워낙에 사실 많은 분들 또 상담을 해드리고 전화도 많이 오시고 하실 텐데. 베스트 3 정말 이번 주 저번 주 딱 통틀어 가지고 어떤 질문들이 가장 많이 들어왔을까요? 사실 모든 PB와 고객이 고민하는 게 달러예요. 달러. 정확하게 금리와 환율이죠. 그러니까 금리와 환율을 놓고 볼 때 여기서 미국 국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달러 자산 갖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환전해서 달러외 자산 갖고 와야 되나, 이게 제일 지금 모든 PB들의 고민인 것 같아요. 뭐 저는 이제 방향성을 달러가 쉽게 꺾이진 않겠지만 미국에 있는 자산이 코어 자산이어야 되겠지만 조금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많이 투자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10년물 국채 금리 제가 4.6, 4.7 때 많이 와가지고 저는 미국 국채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저는 연말까지 보면 4.2 언더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단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다. 빠르게는 안 돼요. 한 6개월 이상에 놓고 볼 때는 그렇게 보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국 자산을 못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고민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이제 흔히 말하는 날아가고 있는데 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큰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해 주세요? 답변을. 저는 ETF를 통해서 종목을 사지 말고 지수를 사면, 물론 이제 일봉을 보면 굉장히 많이 갔지만 주봉과 월봉을 한번 보시면 어떨까?
항생테크 지수하고 H지수, CSI 300 지수를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올라가 있진 않아요. 물론 조정이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저는 작년부터 계속 줄창 주장했던 게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중국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계속 그렇게 생각해요. 네. 네. 그리고 딥시크라는 게 패러다임의 변화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조지 소로스가 항상 얘기했던 게 시장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은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시작된다고 해요. 지금 딥시크라는 게 미국의 테크를 중국이 영원히 못 넘을 것 같았는데 올해 많은 부분에서 가시적 성과가 보여요. CXMT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따라오고 있다라든가 탁보그룹 같은 애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에서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인다든가 BYD가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에서 상당 부분 앞서 있다라든가 많은 부분들이 물론 중국이 좋다라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소외돼 있다는 거죠. 포트의 일부를 넣어달라는 거지 중국만 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런 부분들 마지막으로. 근데 최근에 중국의 이 반등 네. 상승은 딥시크가 거의 주된 이유예요. 아니에요. 이게 실제로 보면 지수 자체는 네. 그렇진 않았지만 작년 11월 달부터 가시적 변화가 많았어요. 제가 작년에 여기 와가지고 테슬라 대신 BYD 좀 넣어보시면 어떨까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신 SMIC나 기가 디바이스 같은 거 넣어보면 어떨까? 굉장히 얘기 많이 했거든요. 실제로 중국이 제일 안 좋았던 게 세 가지예요. 수급이 안 좋다. 그다음에 실적이 안 좋다. 네. 그다음에 정부의 정책에 일관성이 없었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가시적인 성과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PB들도 경험이 많이 없고 저야 뭐 그 삼성에서 장학생으로 중국까지 보내줘서 유학도 보내줬고 중국에서 투자 정보 관련된 일도 했기 때문에 개별 종목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지만 네. PB뿐만 아니라 고객들은 사실 개별 종목을 접근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펀드나 랩, ETF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고민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현장에서는 삼성전자 사야 되나? 삼성전자 따라가야 되나? 네. 근데 저는 1월 달에 모든 PB들 반대했지만 삼성전자 55,000원 언더에서는 기회 한번 올 수 있다. 65,000원까지 한번 올 것 같다. 왜냐하면 딥시크가 내놓은 어떤 시장에 대한 충격은 고가형 반도체가 아니라 레거시, 저가형 반도체에서도 기회 있는 거 아니하거든요. 그리고 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어쨌든 삼성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업사이드를 조금만 보여줘도 어떤 부분 환호하는 부분이 있고 또 자사주 소각과 관련된 부분도 좀 많이 돌고 있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사면 안 되고요. 포트의 일부, 그 삼성전자향 반도체 장비를 산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좀 고민해볼 여지는 좀 생겼다고 생각해요. 스타게이트에 참여할 가능성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높아졌다. 한국이 올해 시장이 나쁘지 않은 이유는 미국에게 필요한 것들을 한국이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한국은 안 건드리지? 왜 캐나다를 건드리고 멕시코를 건드리고 중국을 건드리는데 한국은 왜 안 건드릴까요?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얻어맞을 거 기다리는 것도 이제, 있지만 아시아. 아직은 협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거든요. 아, 그리고 그래요? 또 하나가 저희가 정부의 주체가 없어요. 관세를 때리면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협상 누구랑 합니까? 이게 지금 현 상황은 네. 본질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오히려 정부의 수반이 생기면 그때부터 때릴 거예요. 자기는 죽은 정부와 거래하지 않는다라는 게 트럼프의 본질이거든요. 트럼프가 관세를 위협한다는 건 협상용 카드인데 협상의 대상이 없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근데 이거 지금 좋아야 되나? 뭐 의외로 틈새 시장이 되고 있다는 거죠. 저의 논리는 그래요. 근데 시장은 그렇게 보는 사람이 많진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현상에 대한 본질을 보고 매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관세에서 약간 자유로운 게 한국이지 않을까, 당분간은. 근데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일본과 미국이 얼마 전에 정상회담 했는데, 그렇죠. 뭐 분위기도 괜찮았고, 그쵸.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아부 뭐 여러 기어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이렇게 여러 국가가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 네. 우리는 아직 통화도 못했다. 뭐 맞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부장님은 약간 의견이 좀 다르네요. 저는 이게 해소가 될 때 오히려 빠질 것 같아요.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본질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데 관세를 때려가지고 압박하면 누구랑 협상합니까? 그 전까지는 한국 시장 나쁘지 않을 거라고. 야, 이거는 근데 굉장히 저는 다른 약간 새로운, 시선이라고 생각.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를 봤을 때는 정치적 리스크가 굉장히 해소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유동성이 계속 짙은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PB들의 수다에서만 만날 수가 있는 느낌인 것 같고, 우리 고현주 부장님께도 여쭤보고 싶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상담을 원하실 거고 상담을 또 해드릴 것 같은데, 어떤 질문 제일 많이 받으세요? 다 예상하실 수 있고 되게 또 어찌 보면은
다들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뭐 사요 이거요? 뭐 사요? 꼭 이번 주의 이슈뿐 아니라 이제 뭐 어느 때도 이런 질문들을 제일 많이 받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만큼 고민이 많다라는 뜻으로 보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제 미국 시장이 이러저러 했는데 그럼 오늘 뭐 사야 돼? 그거 제일 많이 물어보시죠. 중요하죠. 뭐 사요, 이게. 나 뭐 사야 돼? 뭐 두 번째는 좀 뭐 돈이 조금 생겼는데 근데 잔고에 마이너스 50% 된 주식이 있거든요. 이거 물타기 하는 거 좀 어때? 물타기 하는데 이제 많이 안 오른 거 위주로 담고 싶어 하시는 그런 질문들 또 많으시고, 세 번째로는 그럼 지금 요즘에 이게 핫한데 이거 따라가서 지금 사도 돼? 그렇죠. 그런 고민이 제일 많죠. 실질적으로 고객님들이 이제 물어보시는 게 그런 이제 질문들인데 재밌는 건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뭐 이러나 저러나 어떻게 답변을 드려도 안 사신다는 거예요. 결국에 안 사는구나. 네, 그래서 이게 저희도 물론 저희도 이게 뭐 아까 차 부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 종목을 뭐 사고 지금 사시고 이제 그런 타이밍을 맞추는 그런 일을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궁금하신 게 있어서 이제 조언을 구하고 그런 안내를 드렸어도 이게 의사결정을 하기에는 내가 굉장히 내가 모든 결정을 내리고 하는 거가 많이 좀 부담이 되시는 고객님들이 많이 있으시고, 이제 그럴 것이 경험상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이렇게 장기적으로 장기 투자하는 그런 문화가 이렇게 자리 잡기에는 되게 시장이 좀 어려웠잖아요. 네. 뭐 이제 경기 특성상 뭐 이제 수출이나 이런 쪽에 이제 경기 자체도 민감하고 그러다 보니 시장이나 이제 종목들도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사면 또 물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안 오른 걸 사서 오르지는 않는데 또 비중만 늘어나는 건 아닐까 이제 그렇죠. 이런 고민들이 계속 있는 거죠. 생각이 그래서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럴 그게 수밖에 없고. 맞아요. 그러니까 좋은 경험을 많이 해보시지 못한 분들은 이제 그런 두려움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뭐 어차피 그조차도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겠지만 이런 고객님들께 너무 겁먹지 말고 상품을 잘 골라서 이런 고민들을 나 대신 해줄 그런 전문가한테 좀 맡겨보시라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뭐 주식을 안 하시면 상관없습니다. 주식을 안 하시면 모를까 내 잔고에는 지금 물려있는 3년 전, 2년 전에 샀던 종목들도 들고 있고 이거를 손절해야 될지 아니면 새로운 걸 다시 사야 될지, 또 자본은 한정적이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주식을 안 하시면 모르겠지만 물린 주식 우리 또 계속 들고 갈 거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현재 현장에서 잘한다라고 골라주고 PB가 얘기하는 그런 상품들에도 조금 관심을 갖고 일부는 발을 좀 담가 보시라 그렇게 말씀 좀 드립니다. 3년 전에 물려있는 거 아직 계좌에 있고 그럼, 생각 많고 제 얘기 하시는 줄 알았네. 아니 헤어질 수가 없어요. 정이 들어버렸기 때문에 헤어질 수가 없는 친구들이고, 자 우리 아침엔 투자에서만 드릴 수 있는 각 지점 센터의 이야기를 두 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죠. PB들의 수다. 저희가 여러분들께 실시간 상담도 그리고 궁금한 점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평소에 고민하고 있었던 거 댓글로 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댓글 올리는 시간 동안 저희는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뭐 종목과 정든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재무 씨가. 그래서 댓글에 진짜 뭐 꼴배기도 싫다 뭐 이런 댓글도 있고. 아이고 이거 지금 헤어지면은 너무 또 속상하기도 하고 항상 뭐 그래서 저는 헤어지지 못하는 친구들이 아직도 저도 많아요. 제 계좌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미운정인가요? 아니 근데 꼴보기 진짜 그럴 때는 본전만 찾으면 내가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헤어지겠다. 맞아. 이렇게 근데 하지만 본전이 막상, 올라오잖아? 너무 기특하고 안 돼. 더 올라갔으면 그러니까. 좋겠고 막 그런 느낌도. 이런 공감하시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네. 저도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 공감하실 것 같고 네. 이야기 좀 이어가 볼까요? 조금 더 세부적인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부자들 얘기 좀 해볼까요? 사실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제 고향은 지방입니다. 어릴 적에 서울로 올라와요. 구체적으로 어디죠? 어디? 구체적으로 어디죠? 지역이? 지역이 저는 전 전주입니다. 전주에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상경을 합니다. 친구랑 전화를 합니다. 나 서울인데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럼요. 나 강남인데 야, 너 거기 어디? 야, 성공했구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과 사람이 모이는 곳 하면 강남이었어요. 그때 강남역에 굉장히 괜찮은 술집들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 가본 지 꽤 됐습니다. 그만큼 강남하면은 큰 손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큰 손들의 투자는 우리랑 많이 다른가요? 이런 거를 좀 물어보고 싶어요. 두 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고현준 본장님, 큰 손들은 저희랑 좀 다른가요? 생각이? 워낙 뭐 여유자금 많으니까. 뭐 큰 손들도 이제 어떻게 부를 일구셨는지에 따라 좀 뭐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 오랫동안 그 모시면서 자산이 굉장히 커진 그런 그 몇 분의 사례를 좀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공부를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자라고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그런 고객님들은 뭐 한 공통적으로 보이시는 특징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리는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다. 공부가 뭐예요? 그러니까 부장님처럼 뭐 자격증 따는 거예요? 뭐 어떤 공부를? 아니죠.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내 자산을 키워야 되니까. 뭐 내가 투자하는 기업, 산업, 경제 전반에 대한 그런 공부를 굉장히 꼼꼼하게 늘 관심을 갖고 이제 들여다 보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는 것만 하죠. 그러면 그런 분들이랑 상담할 때는 네. 부장님 같은 경우도 좀 긴장도 있어요. 그럴 수도 워낙에 있겠다. 많이 아시니까. 그럼요. 아시는 것도 정말 많으시고 또 이제 인생의 선배님이시고 네. 이 부를 내가 일구기까지 어떤 뭐 PB 어떤 매니저보다 본인이 추구하는 그런 또 철학들도 확고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두 번째 그분들 이제 그런 부자분들은 공부도 많이 하시지만 두 번째 특징은 PB들을 진짜 잘 활용하시는 거죠. 활용을 또 잘하는구나.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말을 잘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네. 뭐 그래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시장이나 뭐 종목, 산업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해서 내가 다 알아서 한다? 그렇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많이 질문도 하시고요. 이런 것들 내가 궁금하니까 많이 알아봐 달라 요구를 많이 하시죠. 근데 아는 게 좀 있어야 질문도 많이 나오는 맞아. 말씀이긴 하세요. 그리고 굉장히 질문하신 것도 굉장히 딥하기 때문에 저희 뭐 이제 세무 관련해서는 저희 회사에 있는 뭐 텍스 센터를 이용한다든지 이제 굉장히 다양한 그러니까 꼭 주식이나 뭐 투자 쪽이 아닌 다른 분야의 그런 컨설팅도 많이 연결을 해드리는데 여기서 오해가 좀 풀린 것 같아요. PB 분들한테 예를 들면 맡긴다? 그러면 그냥 알아서 잘해주세요가 아니라 질문을 많이 하고 디테일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상담이군요. 그렇죠. 네. 뭐 이제 PB라고 하면 직접 고객님이 원하시는 나 이러이러한 주식을 내가 직접 하고 싶은데 너의 의견은 뭐야? 라는 질문을 주셔서 저와 매매를 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 PB들이 계속 하루 종일 시세를 보고 앉아서 이제 매매를 하는 그런 일을 하지는 않다 보니까 고객님들께서 이런 이제 자본시장 또 증권 관련해서 이제 필요한 요구하시는 이제 다양한 그런 니즈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저희 뭐 본사에 이제 다양한 또 그런 채널들을 소개해드리고 그분들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소해드리는 게 또 저희의 일이기도 합니다.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분들이 뭐 PB 얘기를 많이 들으신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사고가 유연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의사결정을 해서 내가 이런 투자를 했지만 뭐 시장 상황이 바뀐다든지 그럴 때 그렇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또 다른 의사결정을 빨리 하실 수 있고 그런 굉장히 이제 오픈마인드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 맞서지 않고 대응하게 되는 겸손함 이런 것까지 이제 보이게 되시는 거죠. 뭐 이제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는 투자하시는 고객님 스타일 따라 좀 다른데요. 뭐 어떤 분은 정말 이 시시각각 변하는 이 시장의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직원까지 고용해서 전업 투자하시는 고객님도 계세요. 네, 뭐 또 어떤 분은 이 한 종목이 확실하다 하면 정말 오직하게 묵직하게 정말 한 종목만 계속 매수하면서 결국은 대박을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의사결정을 내가 어떤 관점에서 확고하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 같고요. 그거를 뭐 다
내가 공부해서 할게 이렇게 하기에는 또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PB들의 도움을 좀 받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듣는다고 따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참고하시고 충분히 그럼요. 귀 기울여 듣고 서로 얘기 많이 하고 뭐 이런 좀 편견이 네 편견이요? 저는, 약간 다 맡기거나 아니면 물려받은 돈이 많아서 부자 뭐 그러면 공부도 안 하고 약간 이런 우리 편견 있잖아요. 아니 근데 저도 공부도 그걸 진짜 좀 열심히 하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요즘에는 젊은 층도 큰 손이 많다고요. 그러니까요.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로 갑자기 이제 부를 형성을 했는데 이 돈을 내가 어떻게 해볼까라고 해서 PB분들을 찾아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좀 공격적인 성향인가요, 그러면? 제 뭐 실제 사례 중에서 그 나이가 저보다 한 9살 정도 어리신 고객님이 계신데 30억 이상의 자산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상속이 아닌? 온리 본인의 월급과 야, 미국 주식만으로 30억을 버신 분이 그래요? 있어요. 대단한. 20대 뭐. 네, 그분들 보면은 그 해외 주식도 담보대출이 그러니까. 가능하거든요. 해외 주식 담보대출로 공격적으로 운영하셔가지고 네. 엔비디아, 팔란티어 이런 것들을 저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저도 그분을 통해서 모임을 갔었었는데 네. 해외 주식을 공부한 20대, 30대들의 굉장히 많은 학구열이 있는 모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하고 다른 게 저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 네. 예전에는 PB와 고액자산가들의 관계가 정 혹은 경험, 어떻게 보면 오래된 관계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철저히 분업화돼 있고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PB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기회이자 위기인 것 같거든요. 어떤 그래요? 얘기냐면 약간 경주마를 키우시는 느낌이에요. 아. 대형사와 중소형사를 4대1의 비율 정도로 갖고 한국투자, 뭐 삼성, 미래에셋, NH 뭐 이런 대형사들 그 외 중소형사들을 PB를 한 3명에서 4명을 선별하셔서요. 네. 우와. 얘는 미국 주식 맡겨보고 얘는 한국 주식 맡겨보고 와, 그래요? 얘는 랩 해보고 약간 그 분업화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하시고요. 또 하나가 변동성을 낮추는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은 포트폴리오에 채권과 주식, 랩과 펀드를 같이 넣으신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한국만 하거나 미국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 각각의 노하우가 있어요. 현금 비중을 줄인다거나 아니면 PB한테 한 4번에서 5번 나눠 사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본인이 좋아하는데 PB한테 뭐가 탑픽이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성향이 되게 강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PB가 이거 사주세요, 저거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면 지금은 어떤 걸 도와드릴까요의 느낌으로 간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고액자산가 분들이 상당히 공부가 많이 돼 있고요. 저희가 정말 방심하면 훨씬 더 날카롭고 당황스러운 디테일한 질문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사전 공부가 상당히 돼 있어서 내가 아니라면 안 되겠구나. 고객보다 모르는 경우에 PB들이 정말 많아요 지금은. 왜냐하면 유튜브나 이런 3프로 PB를 통해서 상당히 지식을 쌓으셨고 네. 또 챗GPT나 딥시크 다 이용하실 줄 아시거든요. 미리 쳐보고 오세요. 이 PB가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희한테 긴장감을 좀 불러일으키는 것 같고 조금은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PB도 분업화가 되고 있다는 모든 거를 잘하는 PB는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각 분야의 스페셜리스트들이 코업을 통해서 팀제를 이루고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자산의 유치와 전체 총 영업 수익이 양극화가 되고 있는데 그게 대형사가 그만큼 자산을 큰 걸 경험해 보는 적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세무나 뭐 회계나 투자나 채권이나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할 수 있는 PB는 없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긴장하실 수밖에 없겠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이렇게 네. 모든 공부를 좀 열심히 해오시고 날카로운 질문이 들어오고. 네. 지금 저희 댓글로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코인 큰 손이면 본인이 하지 않을까 그 정도 능력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네. 계시지만 또 자산 규모가 너무 커지다 보면은 본인이 또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앞으로의 전략을 짜는구나라고 또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어떤 상품, 업종을 여쭤볼까요? 아니면은 주식, 채권 말고 다른 걸 또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이 질문을 드려보고 어떤 게 좋을까요? 아니 그 명확하게 원하는 게 좀 있으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듣고 좀 애매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1순위가 아니라 2순위 선택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을 텐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는지도. 뭐 말씀하신 대로 네. 나는 이러이러한 걸 하고 싶은데 너희는 뭐가 있어 이렇게 딱 집어서 오는 분들이시라면 뭐 거기에 이제 맞는 그런 자료를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뭔가 이제 그 고객님들 처음 뵐 때 고객님들이 필요하신 거 먼저 위주로 사실 여쭤보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분이 정말 필요한 게 뭔지 많은 질문을 하고 충분히 여쭙고 그리고 나서 이제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데 오늘 어쨌든 이제 주식 관련한 얘기를 좀 하고 있으니까 다른 뭐 상품들이 아니라 주식 관점에서라고 하면 지금 시장 상황이 뭐 지수가 3,000포인트 갈 거니까 우리가 지금 빨리 사자 이제 이런 시장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말씀하신 굉장히 이제 종목별로 양극화가 진행이 될 거고 늘 말하는 종목별 차별화, 뭐 옥석 가리기 이런 쪽의 시장이 있기 때문에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세미나에서 계속 좋은 매니저, 뭐 좋은 운용사를 발굴하는 것도 이렇게 고민이 있는 분들께 좀 선택하실 만한 간접 투자 상품을 제안드리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 거고요. 뭐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간접 투자라 하면 펀드나 뭐 레버카운트, 이제 주식을 일임 계약을 맺어서 운용을 해드리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일반 투자 같은 경우에 이제 최소 단위가 3억이라든지 일임 계약도 뭐 2억, 3억, 뭐 5억 이렇게 최소 단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레버카운트라고 하는 간접 투자 상품 중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접근하시기 조금 용이할 수 있는 뭐 한 5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레버카운트 상품이 있어요. 랩이라고 하면 저희 주방에 쓰는 이제 랩 있잖아요. 별도의 계좌를 열어서 자금을 넣으시면 이제 랩으로 이렇게 싸서 매니저가 알아서 그 투자 전략 안에서는 이제 매매를 한다라는 의미로 이제 처음 시작이 됐는데 저희 뭐 다 증권사들이 레버카운트가 있겠지만 저희 NH투자증권의 랩팀이 아주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보니까 잘하더라고요. 지금 저희 증권사 중에서 규모가 압도적으로 크고요. 뭐 2위하고 격차가 이제 2배 이상 날 정도로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레버카운트를 계속 발굴하고 운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주식을 투자하는데도 매니저의 종목 선택 능력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빅데이터에 기반해서 사고팔고의 시점을 판단한다든지 그런 류의 상품들도 이제 라인업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특히 그리고 저희 랩이 점프업 프로그램이라는 걸 운용을 하는데요. 이제 그게 뭔가 새로운 계속 이제 매니저를 찾기 위해서 우리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니 원하는 뭐 매니저들도 들어오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변동성은 얼마나 잘 관리를 하는지 수익률은 얼마나 내는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사실 작년에 그 기간 동안에 우수한 성적을 보였던 매니저를 올 초에 상품화하기도 했었는데 네, 실제로 운용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다른 증권사에서 거기 잘한다더라 라고 얘기를 해서 그 매니저는 또 그 회사에서 펀드도 실제로 큰 규모로 설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아름아름 뭐 저희 증권사 같은 업계지만 그래도 좋은 선 기능을 또 하고 있어서 뭐 이 정도 노력을 조금 하면 이제 고객님들 고민하실 때 뭐 내가 투자해서도 손실인데 맡겨서도 손실인 이런 고민보다는 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다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렇지만 내가 하기 어려운 의사결정을 조금 대신해 줄 수 있는 선택지로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이제 서서히 정리해야 되는 시점이어서 마지막에 요거는 당연히 두 분께 이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현 시점에서 뭘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보고 계신 분들께 선물 주고 가라 이거예요. 팀 놓고 가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 뭐 아까 함장표로 하는 걸 다시 리바인드 해보면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 일단 2월은 크게 미국과 중국, 한국으로 나눠서 볼 때 종목 장세다. 한 단어로 정리하면 종목이 계속 생소한 걸 사는 게 아니라요. 아까 보시면 저희가 이제 트럼프 취임 이후에 일주일을 아까 정리했었잖아요. 결국은 전력기계와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바이오, 그리고 한국은 여기에 방산 정도를 종합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정리해 보면은 M7보다는 넌텍에 대한 고민을 미국에서는 좀 해야 될 것 같다. 소프트웨어가 특히 올해는 계속 화제가 될 것 같거든요. 관세가 걱정이 되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바이오나 소프트웨어, 엔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항생테크 지수라든가 CSI 300, 그다음에 H 지수가 눌림목을 분명히 줄 거예요. 근데 그럴 거에서 좀 봤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국은 너무 꼭대기에 있는 것들은 2월 말에는 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 2월까지는 강할 거예요. 왜냐하면
공매도가 3월 달에 재개될 가능성이 꽤 높거든요. 그래서 기관들이 조금씩 몸을 사리는 구간이 와요, 이제. 그래서 너무 꼭대기에 가 있는 것들보다는 예를 들어서 알테오제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앞으로 더 좋을 수도 있지만 뭐 바닥에 있는 좋은 바이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순환 매장에 대한 부분,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네. 달러에 대한 금리 인하, 그러니까 달러 자산이 약해졌을 때 뭐로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빅테크가 최근에 약한 이유는 달러가 강할 때 빅테크가 강해요. 네, 달러가 슬슬 내려오기 시작하면 네. 빅테크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거든요. 결국은 빅테크가 연말까지 보면 또 강해지겠지만 지금은 좀 고민이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반드시 늘려야 된다. 늘 5% 정도의 조정은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하는 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1월 달은 초강세장이다.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사셨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네. 2월 달에는 투자 비중을 절반 이하로 낮춰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 절반이요? 네. 네. 생각보다 수익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지금. 어. 아예 그냥 랩이나 펀드로 간접 투자를 맡기시거나 아니면 내가 그거를 할 자신이 없으면 변동성을 낮추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빠졌을 때 사고 올랐을 때 팔아야 되는데 대부분 빠졌을 때 손절치고 올랐을 때 따라 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2월 끝나기 전에 우리 주식에서 조금 어느 정도 매수를 해서 그걸 중국 지수 쪽으로 넘겨 놓는 거는 어때요? 중국이 전통적으로 그 양회와 삼중전에 이런 회 전에 좀 빠졌다가 네. 강하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3월 왜냐하면 며칠이죠? 생각보다 정책이 빠르게 나오잖아요. 각성이 하달되고 뭐 네. 이관신이나 이런 보조금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너무 올라가 있는 거를 추격할 필요는 없고요. 미국도 저는 지금 테슬라 충분히 살만한 가격 왔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사야지. 저 꼭대기 뭐 팔란티어 굉장히 좋은 종목을 저도 상당히 오랫동안 투자하고 있지만 아주 꼭대기에 있는 거를 계속 따라가는 전략은 2월 달에는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3월에 중국 양회가 이제 예정돼 있는데 네. 그 전에 시장 흐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 2월 지날쯤에 다시 한번 나오셔서 이제는 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다시 한번 그때는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니까 그리고 양손에 과자를 들고 오시는지 안 들고 오시는지 두 개를 제가 체크를 해보도록 다른 거 하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살은 더 빼고 오겠습니다. 네, 아우 좋습니다. 부장님도 마지막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오늘 계속 좀 고민이 많은 고객님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를 좀 전해드렸는데요. 네. 아까 소개드렸던 랩 어카운트 중에서도 요즘에 이제 목표 달성형 랩이라고 해서 수익률 자체도 뭐 8%, 5% 이렇게 정해놓고 운용 기간에 그 수익률을 달성하면 이제 자동으로 청산해주는 그런 상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연초에 국내 해외에서 뭐 벌써 여러 차례 출시가 됐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한 달 만에도 성과를 달성하는 그런 상품들이 있으니까요. 이게 저희가 연말에 고민하고 연초에 시장이 이렇게 바삐 움직이는 거를 내가 예상해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에 일부 자산을 이렇게 시프트를 좀 하셔서 새로운 투자 경험을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뭐 여유자금 있으시거나 묵은 포트폴리오 있으시면 저희 삼성동 센터로 연락 많이 주십시오. 뭐예요? 도곡동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셔야죠. 저희는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360월 문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어떤 PB, 어떤 증권사를 운용하는 게 고객들의 수익률이 어느 해보다 격차가 많이 날 거예요.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NH투자증권 자신 있습니다. 엔토도 네. 자신 있다고 두 분 오늘 바쁘신데도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이렇게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신 우리 고현준 부장님, 차진혁 부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봬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도 이제 갈 시간이 됐는데 네. 우리 인도 얘기 한 번만 더 할까요? 한 번만 더 네. 합니다. 네, 인도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맞습니다. 2월 14일에 여러분들 인도 못 가시니까 저희가 인도의 어떤 생생한 정보들이 가득가득 있는 지금 싱가포르로 우리 쿨준 부장님을 보내놨습니다. 그래서 돌아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인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 투자 전략까지 함께 고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싱가포르냐 인도인데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거기서 이제 인도 기업들이 다 모여서 네. 설명회 뭐 이런 걸 한다고 해서 날카로운 질문도 하시고 이제 정보 모아온다고 하시니까 박지훈 부장님 한번 기다려 보겠고요. 뭐 강왕맨도 함께 해주시고 백창규 1부 때, 팀장님도 함께 하십니다. 1부 때 함께 하셨던 백창규 팀장님도 또 나오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침엔 투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양 지수는 빨간불 켜주고 있는데 상승폭은 다소 좀 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약간 각각 0.5%씩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익 많이 내시고요. 내일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